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4월의 둘째 주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1% 넘게 상승 마감했죠. 일단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고요. 시장도 안도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과 함께 2,540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변동성과 함께 지수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도 힘을 내주면서 900포인트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에코프로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겠고요. 이외 여러 가지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이화진 과장,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게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이 상승해줄 때 꼭 봐야 하는 시장의 메인 섹터들이죠.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최근에 업황 저점을 다졌다는 분석과 함께 반도체 섹터의 주가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수출이 활로를 찾지 못하면 적자가 고착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수출의 회복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당장 이거를 회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수출의 자체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3분기, 4분기 디램 쪽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쪽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점 그쪽이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부터 만약에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실적이 이제 내년쯤에 발표가 될 때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이 내년에 발표가 될 건데 그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은 수출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다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주가 자체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미래의 것이 선반영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전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업황에 대한 개선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해보고 2023년도는 저는 반도체 쪽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감산이 필수 조건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했었는데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하고 나서 좀 중소형주는 잘 달려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대형주는 조금은 소외되고 있다라고 또 말을 하던데 이런 엇갈리는 주가 흐름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오른 면이 있고 뭐 후공정 업체들이 좀 빠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장비 공정 전환 흐름이 계속 꾸준하게 나왔었고 3월 달쯤에는 이제 DDR5에 대한 양산에 대한 테스트도 들어갔었고요. 이제 5월 달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사파이어 레피즈가 양산 체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DDR5가 공정이 전환이 되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는 거는 보통 내년 한 뭐 1분기쯤으로 보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서 일단 나와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전반적인 이런 사양 자체가 좀 높아지게 됨에 따라서 뭐 수요 폭발성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2분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간산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떤 뜻하지 않게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감산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생각보다 재고 일수가 좀 빨리 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지금 시장의 흐름은 이런 반도체에 대한 흐름보다도 결국에는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보통 3분기를 위주로 업황이 좀 회복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시장에서는 6개월 선반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제 결국 이제 뭐 몇 개월도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급적인 측면이 만약에 빠르게 나오게 된다 그러게 되면 예전 삼성전자가 이제 코로나 시절 급하게 올라갔던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좀 체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반도체 감산을 선언을 하고 나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식 보유량이 연중 최대치가 됐다고 합니다. 삼성의 감산이 반도체 업황의 반등 시기를 한꺼번에 앞당길 수 있을지, 뭐 감산의 규모도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사실 이게 미증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 날 휴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론이 어제 8%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원래 그때는 휴장이었는데 어제 반영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감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다 한다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감산을 했다라는 거 의미 자체가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쓰여질 것이다. 그동안 재고에 대한 부분, 반도체 공급난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감산의 의미 자체가 어쨌든 그 생산량을 줄인다의 포커싱이 아니라 앞으로 그 부분이 회복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그 발례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8% 올랐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은 2023년도에는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2년, 3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어쨌든 2021년 삼성전자가 96,000원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빠졌고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반도체 업황의 추세적인 반등이 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업황 사이클 개선에 앞서서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반도체 안에서 먼저 집중해 볼 만한 섹터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결국에는 후공정은 먼저 일단 시장에서 움직였던 것 네. 같고, 물론 그 이후에 뭐 패키징 업체들도 시장이 그 다음에 움직이고 이제 전공정이 좀 천천히 좀 따라가는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을 키 맞추게 할 거냐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를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요번 후공정 업체들이 계속 꾸준하게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뭐 정부에 대한 투자 지원도 꾸준하게 나왔던 것도 요거 비메모리 업체에 대한 이런 관련된 결국에는 현황들이 뭐 AI나 로봇이나 결국에는 이런 생산 자체에 대한 흐름들이 내후년까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크게 사실 뭐 메모리 쪽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신에 비메모리 쪽은 그동안 TSMC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쪽에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후공정 업체들이나 이런 패키징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비메모리 관련 업체들에 대한 집중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공정, 패키징, 전공정 이렇게 사이클이 있으니 일단은 후공정 먼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부장님은 지금 집중해 볼 만한 반도체 섹터라든지 종목 같은 거 어떤 걸로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후공정 쪽, 특히나 이제 패키징 쪽이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PCB 기판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터리도 2차 전지도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나요? 네. 전고체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PCB도 이제 앞으로 글라스 기판이라고 해서 차세대 기판이 적용이 될 것인데, 그럼 그런 것들이 적용되기 위해서 어쨌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패키징 업체들, 그리고 PCB 기판 웨이퍼에다가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본딩 장비를 하는 특히나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지금 그래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 한 종목 딱 말씀드리자면 한미반도체 좀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의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대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데니님께서는 오늘은 반도체 자동차 반차의 날이다. 반차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반차 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렇죠. 반찬에겐 이미 좀 늦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지금 수출이 8개월째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와중에 말씀하신 자동차가 9년 만에 또 반도체를 제치고 무역흑자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뭐 자동차 중소형 부품주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도 장대 양봉을 보여줬어요. 앞으로도 자동차가 잘 달려줄지 고려해볼 만한 요소들은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번 주 일요일이었죠. 서울 네. 모빌리티 쇼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기아의 EV9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나오고 그쵸.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생산 재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항상 매달마다 나오는 수출 데이터는 이제 꾸준하게 북미 시장에서도 MS를 늘려가고 있던 모습이었고,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세단보다는 이제 SUV나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면 보조금 자체도 이제 1,000만 원 정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포드나 이제 GM 관련해서 이 강자들과 결국에는 북미 시장에서 경쟁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아가 최근에 뭐 주가적인 흐름도 예전에 보통 10만 원 갈 때, 그때가 사실 F카 이슈 때문에 기아가 많이 올랐었다면은 네. 이제는 실제로 기존에 있는 자동차와 이런 생산량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결국 시장에서 크게 좀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계속 이런 시장의 흐름이 좋았던 거는 어제 주말에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32년까지 북미 시장에서 뭐 신차들, 특히 신차들을 67%까지 전기차로 이제 확장하자라고 얘기를 한 만큼 사실 아직 도요타가 전기차로 시장에서 크게 아직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대중화 쪽으로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발빠르게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네시스 라인이나 기아나 그리고 현대차 일반 뭐 소나타 이런 관련 흐름들이 제가 볼 때는 내년 내후년쯤에는 본격적으로 조지아나 또 다른 이제 공장 쪽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아가 IRA를 고려해서 북미 지역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전기차를 생산을 하기로 했죠.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성명 발표를 한 만큼 기아가 미국에서 뭐 브랜드 인지도나 이미지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현대기아 아무래도 판매량이 분기 들어서 뭐 역대 최대치를 낸 만큼 앞으로의 실적도 우리가 기대를 안 해볼 수 없는데 하반기 들어서도 이런 이익 모멘텀이 쭉쭉 이어질까요? 네, 저는 일단 실적 모멘텀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았고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상 자동차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모멘텀까지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32년까지 전기차 확대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수요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수익성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다 좋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전기차 뭐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관련주들 부품주들 계속 꾸준하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부품 회사들이 대부분 다 전기차랑도 엮입니다. 왜냐하면 완성차 부품 만들던 회사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업을 안 하고 결국엔 전기차 부품 들어가는 사업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지금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내일 CPI 발표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경제지표 발표들이 대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방향에 따라서 뭐 추가 방향이 결정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수익성, 사업성 여러 가지 모멘텀 봤을 때 상승할 만한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크로 지표를 보면서 전반적인 업황 분위기를 조금 흐름을 읽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이 매출처가 다변화된 부품사보다는 현대차 그룹피학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더 수혜가 클 것이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이게 하신이 아마 그럴 겁니다. 네. 90%가 현대 기아차 비중이 컸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가가 또 올랐던 이유는 이제 워낙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가 100% 정도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배터리 셀 케이스 같은 경우가 실제로 하신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었는데 근데 하신이나 이제 SL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그랬었던 이유가 현대 기아차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좀 고객사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신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포드나 이제 GM 쪽으로에 대한 확산 고객사 다변화를 좀 준비 중에 있는 좀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SL도 뭐 폭스바겐이나 관련 이제 유럽 관련 차에 대한 부분도 좀 부품 납품을 좀 증가해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북미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 이제는 뭐 5% 15%대의 생산밖에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계속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현대 기아차의 어느 정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단계에 올라오게 되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고객사 다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제로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확장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어느 쪽을 보시는지 오늘 뭐 한주 라이트 메탈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기록을 네. 했고 에코플라스틱도 20% 넘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을 조금 따라잡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약간 좀 이런 자동차 섹터들은 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보수적으로 보세요? 네, 근데 어쨌든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완성차 업체들 위주로 봐야 될까요? 네, 근데 완성차는 또 무겁잖아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또 가벼운 거 좋아하시니까. 근데 또 자동차 너무 가벼운 종목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들, 저는 SL 정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SL이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형 매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주인 SL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고요. 저희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시장에서 다음 주도주로 많이 꼽히고 있는 제약바이오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지금 생존 전략으로 M&A를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이나 제약바이오 기업들까지 M&A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하던데
과장님이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말씀하셨던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ABL바이오가 장이 흔들릴 때도 나름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네. 이제 일주일이 지났고 M&A로 질문을 잡아봤는데 관련해서 좀 신규로 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최근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차정진 회장님도 뭐 연말까지 뭐 적어도 M&A 관련 이슈도 있었고 유한양행도 사실 프로젠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이런 M&A 관련된 속도가 좀 가속도화되는 부분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인상을 하고 그럼 자금 조달 이슈가 계속 일단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임상이 3상까지 끝나려면 거의 몇 년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도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이제 M&A 이슈로 인해서 자금을 조달해주고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물론 이런 것도 사실 정부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좀 R&D 지원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좀 덩치가 외형 성장이 되게 되면은 결국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도 지난주에 뭐 바이오 시밀러를 보자고 하셨고 말씀하신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잘 갔습니다. 네. 우리 태영님이 간만에 2차 전지 이외 종목들도 신난 날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흐름이 가는 걸까요? 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만약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수급이 이동하기 시작한다면 네. 가장 1순위가 이제 바이오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약바이오로. 네네. 네. 특히나 AACR도 있고요. 그다음 지금 M&A 관련해서는 사실 M&A 같은 경우는 기업 합병 이슈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네.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일단 뉴스에 나오는 이슈들은 되게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셀트리온이나 뭐 한미약품이라던가 이런 큰 기업, 전통적으로 바이오를 하던 기업에서 이제 신약 바이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컨택을 해서 M&A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오를 건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됐을 때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는 점은 꼭 인지를 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 이슈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을 조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1분기에 지금 국내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래도 뭐 그동안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벌였었는데 올해도 그 성적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좀 실적이 엇갈린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일단 바이오는 사실 실적보다는 좀 기대감만으로 날아가는 주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물론 이제 이번 주 AACR이 열리긴 합니다만은 사실 AACR은 대부분 이제 동물 실험이나 이제 전임상 좀 인상이 좀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뭐 기술 이전이나 이에 관련된 큰 소식은 없을 거긴 한데 최근에 유황양행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그렇고 제가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약이나 이 관련된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크게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유황양행을 잠시 좀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올해 이제 폐암 신약 관련해서 이제 지금 글로벌 3상 발표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얀센이 실제로 레이저 티닙 같은 인상 3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황양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단독으로 레이저 티닙 관련해서 임상 3상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 좀 성공적으로 마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얀센이 임상 3상을 관련해서 마리포사 1이나 마리포사 2 관련해서 병력요법을 이제 그 유황양행과 같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이런 폐암 신약 관련해서 임상이 잘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황양행이 어느 정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기다렸던 거는 임상 1상, 2상 기술 이전보다는 인상 3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추후에 신약이 개발되고 풍모허가까지 나오는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예전에 좀 중소기업이었던 부분들이 뭐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뭐 세런 뉴스로 주가가 빠졌던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는 흐름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에 대한 부분이 매출까지 이어지는 흐름까지 좀 지키는 업체들이 좀 시장에 큰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황양이나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 제약사들 위주로 꼽아주신 것 같아요. 유한양행과 한미약품 말씀해 주셨고 본부장님은 앞서서 AACR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와 관련한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일단 AACR 쪽 봐야 되고 한미약품은 또 원래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 말씀 다 하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다른 거 좀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 바이오옴이라고 해서
최근에 그 장내 핫했죠. 미생물 그거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4천억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저는 어쨌든 그 부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이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번 AACR에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떠한 이슈가 나올 것이며 거기서 무슨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미 지금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CJ 바이오사이언스 쪽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쪽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시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어떠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더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뭔가 기술을 보유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시세를 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은 두 분 다 좋게 보고 계시고 또 AACR 관련해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업들 위주로 지켜보면 좋겠다. 그 안에서 종목은 CJ 바이오사이언스로 짚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를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제는 섹터별로 짚어봤고 다음으로는 종목들의 주가 전망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올라왔던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신고가를 기록한 대형주들 LG화학 그리고 시장의 뜨거운 감자죠. 에코프로 내일도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주가도 급등한 윈텍 짚어보겠습니다. 네, LG화학이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죠. 미국 IRA 수혜 기대감이 있고요. 목표가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고가 랠리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입니다. 네, LG화학은 나뉘어졌어요. 요즘 핫한 양극재도 하고 음극재도 하고 뭐 CNT도 다 하고 있어요. 뭐 2차 전지 사업부가 올해 내년 먹여 살릴 거다라고 하던데 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결국에 에코프로 관련주와 좀 연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 만약에 물론 에코프로가 더 갈 수도 있고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는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만약에 2차 전지가 키 맞추기를 할까라고 물어본다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에 다 흐름이 수급이 빠지게 되면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다 같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G화학에 대한 가치는 좋을 수 있죠. 왜냐하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8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이 141조인데 LG화학은 58조입니다. 지분을 80% 갖고 있으면 지분 가치만 해도 대략 한 7, 80조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정평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시장 자체는 또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 단순하게 엑스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에는 업황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수급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엑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자회사 지분 가치를 디스카운트하지 않아야 나오는 밸류라면은 네. LG화학이 보유한 LG 엔솔 가치 지분 가치가 한 100조 원이 넘는다. 뭐 네.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LG화학 그렇다면은 다시금 100만 원을 갈 수 있을지 지분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컨센상으로는 반영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저는 뭐 다른 거보다는 좀 첨단 소재 쪽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원래 LG화학 같은 경우가 원래 석유화학 쪽으로 원래 본업이었는데 지금 올해 그러니까 1분기 매출이 영업이익이 그 본업, 그러니까 석유화학보다 지금 첨단 소재 쪽이 매출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일단 예상치가 나왔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석유화학 매출이 더 높았고 영업이익이 더 높았는데 이제 배터리 쪽이 초과를 해서 따라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LG화학의 진짜 주된 매출은 배터리 첨단 소재인데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과 똑같이 네. 배터리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석유화학 관련 쪽이 업종이 지금 안 좋아요. 불황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매출을 지금 배터리 쪽이 끌어올린다? 그러면 이제 떼냈는데 결국에 또 LG화학도 다시 배터리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이제 에코프로 말씀하신 것처럼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그런 밸류 그런 기업 가치들을 받았을 때 네. 10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뭐 LG에너지솔루션 떼낼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너무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엔 주가는 다시 올라왔고요.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일단 신규 매수는 조금 약간 자제하셨으면 지양하고. 좋겠고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비중 조절하시는 건 좋겠지만 어쨌든 신규 매수 없는데 접근한다는 조금 약간 부담스럽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 정말 시장의 뜨거운 감자죠.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룹사들 실적이 나란히 고공행진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75만 원에 안착을 했죠. 장중에 80만 원 터치하기도 했는데 질주가 멈추지 않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왠지 노를 주실 것 같았는데 그 찐 최종 찐찐 최종 이거 아시죠? 찐 고점이다엔 네. 더 가고 네. 찐찐 고점이다 더 가고 이게 진짜 찐찐 고점일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요. 알 수 없는데 네. 일단 저는 거의 고점에 닫아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간에 정말 3개월 동안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열광했던 사례가 딱 있습니다. 2년 전에 삼성전자 96,000원 갈 때 많은 동학개미 분들이 10만 원을 외쳤고 11만 원을 맞아요. 외쳤는데 네. 어떻게 됐어요? 주가 빠졌죠. 위메이드도 그때 비트코인 갈 때 24만 원, 25만 원 갈 때 30만 원 간다 외쳤는데 지금 5만 원 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어떻게 주가라는 것이 더 간다 하더라도 사실 뭐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원래 우상향 1차 함수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계속 올라가진 못하거든요. 네. 어떻게든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라왔고 물론 양극재에 대한 밸류에이션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봤을 때 너무나 좋은 말들이 많고 기업들에 있어서 너무 좋고 지금 이번에 영업이익이랑 매출도 다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따라간다? 이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다. 조정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실 여기서 100% 조정받아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21년 초에 삼성전자 고점을 찍을 때도 모든 유동성의 기운이 삼성전자를 향했었잖아요. 네. 뭐 2차 전지 좋을 거 알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건 알지만 뭐 에코프로가 지금 없는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해서 포모가 오기 쉽다 그런 말도 있던데 그럴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해야 될지 나와 인연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래도 그 관련된 뭐 알고리즘도 뜨긴 하던데. 네, 밈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오늘 아침에 심지어 저 주식을 안 하던 친구마저도 에코프로 관련해서 물어볼 정도로 참 맞아요. 시장에 관심이 진짜 네. 처음 코로나 초기 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비트코인도 앞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결국에는 나중에 지나치고 나서 나의 평단이 76만 원, 80만 원이면은 진짜 그거 몇 년 지나고도 진짜 회복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 시장이 좋아지고 리튬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때는 또 다른 종목이 또 시장에서 크게 굉장히 관심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관련해서도 뭐 K배터리 보조금 이슈로 인해서 뭐 실제로 캡을 씌운다 얘기도 있는 얘기인 만큼 여기는 배터리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생산에 좀 한계가 생기게 되게 되면은 또 다른 이 관련된 뭐 리튬이나 소재 쪽 관련해서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압박감을 좀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부분의 최근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항상 뉘앙스가 미래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지만은 단기간 가열이 있는 걸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개인들 투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팔게 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흐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좀 단기간 흐름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관련된 공매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 네. 그때 공매도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또 다른 이제 학습 효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동성에 주의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보유자분들은 차익 실현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수급이 많이 쏠릴 때 다른 저평가주를 찾고 기다리시는 게 잃지 않는 투자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는 윈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윈텍은 지난주에 주요 고객사인 SK 넥실리스가 테슬라와 계약 체결 가능성이 나오면서 윈텍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오늘도 강했는데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윈텍은 두 분이 반대로 나뉘어졌습니다. 윈텍 노를 두셨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게 주가가 올라온 것 자체가 지금 뭐 여기가 MLCC 검사 장비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사업도 하고 있고 이제 그 동박 관련한 사업까지 3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기 이슈에 의해서 저는 올라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가 어쨌든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실적 자체가 매우 안 좋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자체가 1,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형주긴 하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너무 낮고요. 어쨌든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좋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뭐 MLCC 관련해서 어떤 수혜를 받았다. 뭐 디스플레이 장비, 검사 장비, OLED 올라갈 때 올라가고 동박 관련 이슈 나오니까 올라가고 결국에는 이 주가는 지금 뉴스에 의해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실적 모멘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뉴스만으로 주가가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소멸을 되면은 주가가 강하게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실적 모멘텀이 확인이 안 된다면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과장님은 반대로 예스를 주셨거든요. 어제 같이 얘기했던 조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봤을 때 좀 네. 느낌이 살짝 비슷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가지고 네. 뭐 그동안 이제 얻었던 사업에서 뭐 OLED나 아까 말씀했던 동박이나 결국은 다른 여러 사업들을 진입을 한다는 자체에서는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그에 대한 주가에 대한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에서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제가 봤을 때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실적이 나와야 되고 실적이 계속 지속되는 회사에 대한 집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은 뉴스플로나 관련된 뭐 공시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이제 오라고 말씀드렸고 뭐 추후에 그런 실적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이후 지속성에 대한 여부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윈텍은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과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그리고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모셔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